채소 드셨나요? 그게 지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잠깐요. 그냥 스크롤 넘기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혹시 시금치 나물 한 접시요? 아니면 샐러리 주스 한 잔요? 몸에 좋다고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신장 환자들을 봐오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비극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건강한 채소가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수연 할머니, 올해 71세예요. 새벽마다 텃밭에 나가 직접 뜯어온 채소로 나물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요? 오후만 되면 발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식사에서 뭘 드시냐고, 채소는 뭘 드시냐고 물어봤어요. 문제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건강한 채소였습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만성신장병 환자가 270만 명이 넘어요. 그중 60% 이상이 자기가 3, 4단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이 GFR, 그러니까 신장 여과 기능이 위험 수준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모르고 계속 드시는 거니까요. 저는 박도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40년을 일했고 지금은 전주에서 어르신들 곁에서 진료를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건강한 채소가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게. 그런데 12,000명 넘는 환자를 보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신장을 보호해주는 채소 3가지. 냉장고에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장을 해치는 채소 3가지. 이게 더 중요한데요. 하나같이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것들이라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채소는요. 요즘 건강 유튜브에서 매일 아침 공복의 맛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해요.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신장이 왜 이렇게 채소에 민감할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쌀을 씻을 때 대나무 쏘쿠리를 쓰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쏘쿠리가 성하면 뭘 걸러도 괜찮아요. 뿌옇던 쌀뜨물은 빠져나가고 맑은 물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쏘쿠리가 낡아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걸러야 할 것이 안 걸러지고 걸리지 말아야 할 것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딱 그래요. 신장이 건강할 때는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알아서 걸러줘요.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건 오줌으로 내보내고. 그런데 신장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쏘쿠리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쏘쿠리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칼륨, 또 하나는 수산염입니다. 칼륨, 영어로 포타슘이라고도 하죠. 신장이 튼튼할 때는 혈액 속 칼륨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줘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심장의 전기 신호가 이상해집니다. 대한내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중 칼륨이 6 MEQL 이상이 되면 위험 상태라고 보거든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 사실 칼륨 때문인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뉴스에서 멀쩡해 보이던 분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 원인 중에 고칼륨 혈증이 상당히 많아요. 수산염은 좀 낯선 이름이죠. 영어로는 옥살레이트라고 해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가 있어요. 가느다란 수도관 속에 깨진 도자기 파편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파편들이 관 안쪽을 긁고 지나가겠죠. 수산염이 신장 세뇨관 안에서 하는 짓이 정확히 그거예요.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수산염 결정을 만들고 그게 세뇨관 안을 긁으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계속되면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코리아멧 신장내과 논문에서도 수산염 섭취가 높은 환자에서 급성 신장 손상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걸 보여줬어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만성신장병 3단계 환자가 수산염 함량이 높은 채소를 꾸준히 먹으면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3.2배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3.2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고칼륨 식품을 매일 드시는 분의 비율이 41%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가 신장을 살리고 어떤 채소가 신장을 죽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보호해주는 채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장을 지켜주는 채소, 애호박이에요. 아, 애호박이요? 그거 그냥 평범한 채소 아닌가요? 영양도 별로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전주 새벽 시장에 가보면 아침 5시부터 할머니들이 애호박 한 무더기를 사가시거든요. 워낙 흔하고 싸니까 대단한 채소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 입장에서 보면 애호박은 그야말로 귀인입니다. 왜냐고요? 첫째로 칼륨이 100g당 140mg 정도로 아주 낮아요.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에 나와 있는 수치예요. 신장이 아무리 약해도 이 정도 칼륨은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애호박 안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이게 장 안에서 요소와 크레아티닌을 붙잡아서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몸 밖으로 빼버립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신장이 쉬게 해주는 거죠. 셋째로 나트륨 함량이 거의 없어요. 혈압을 올리지 않으니 사구체, 그러니까 신장의 핵심 여과 장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강릉에 사시는 오정민 씨, 올해 68세인데요. 예전에 시금치 나물을 즐겨 드시던 분이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식단을 바꿔보라고 권유했고 시금치 대신 애호박찜을 먹어보셨어요. 8주 후에 크레아티닌을 재봤더니 2.1에서 1.7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여도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신장 전문가들은 알아요.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찌거나 살짝 볶는 게 가장 좋아요. 절대 기름에 깊이 볶지 마시고 소금간은 최소화하세요. 마늘이나 생강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항염 효과도 올라갑니다. 하루에 100, 150지, 그러니까 손바닥 반 정도 크기면 충분해요. 그런데 두 번째 채소는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빨간 파프리카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색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파프리카랑 토마토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서 파프리카는 괜찮겠지 하고 토마토 대신 먹다가 낭패를 보기도 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빨간 파프리카 100g당 칼륨이 210mg 정도예요. 토마토보다 적습니다. 만성신장병 2단계에서 3단계 초반까지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비타민C가 귤보다 3배나 많아요. 비타민C가 왜 신장에 좋으냐고요? 비타민 E를 재생시켜 주거든요. 비타민 E는 사구체 세포막을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1년 논문에서도 카로티노이드 계열 항산화 물질이 신장 조직의 섬유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신봉래 씨, 올해 74세예요. 빨간 토마토를 즐겨 드셨는데 파프리카가 비슷하니까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토마토는 칼륨이 파프리카보다 높거든요. 담당 의사 권유로 파프리카로 바꾸고 6개월 동안 만성신부전이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식단만 바꿔서 된 건 아니겠지만 먹는 것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김장철이 되면 집집마다 매운 양념에 젓갈에 각종 재료가 한데 어우러지잖아요. 그 짭짤한 김치를 많이 드시는 대신 밥상에 파프리카 한 줄기를 올려보세요. 생으로 드시거나 2, 3분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 곁들이면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자, 세 번째 보호 채소는요. 사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채소예요. 이유가 있거든요. 양배추입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신장병 3단계였어요. 저는 그때 막 전공의를 마친 참이었는데 매일 양배추 된장국을 끓여드렸습니다. 소금 넣지 않고 된장도 아주 조금만 넣고 양배추를 듬뿍 넣어서요. 1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신장과 식단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몸으로 느꼈고 평생 신장내과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양배추가 신장을 보호하는 원리는 조금 다른 경로를 거쳐요. 장과 신장 사이의 연결고리, 의학에서는 장신장축이라고 부르는 경로예요. 장이 건강하면 신장도 건강합니다. 반대로 장에 문제가 생기면 유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오고 신장이 그걸 다 처리해야 하니까 부담이 확 늘어나요. 집의 하수도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집 안배관이 막혀서 역류하기 시작하면 결국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게 정화조잖아요. 신장이 딱 그 정화조 역할을 해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장 속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독소를 혈액이 흡수하기 전에 장 밖으로 쓸어내주고요. 그리고 양배추는 약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만성 신장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사성 산증, 그러니까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중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임상지침 2022년 버전에도 이 점이 언급돼 있어요. 춘천에 사시는 황경숙 씨, 올해 77세인데요. 만성 변비가 있으셨어요. 변비가 있으면 독소가 장에 오래 머무르니까 혈액으로 재흡수되는 양이 늘어나고 그게 신장에 부담을 줘서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겨요. 6주 동안 양배추를 살짝 쪄서 매일 드신 뒤에 변비도 나아지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 소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오후 7분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가 딱 좋아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채소 중에서 평소에 가장 자주 드시는 게 어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채소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것들이거든요. 몸에 좋다고 소문난 것들, 병원에서도 권했던 것들, 가족이 사다 준 것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마세요. 3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가 빈혈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철분이 풍부하고 색깔이 진하니까 피가 빨개지는 채소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빈혈에도 신장에도 좋겠거니 하고요. 참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비트는 100g당 칼륨이 325mg예요. 애호박의 2배가 넘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요. 거기다가 인도 높아요. 인이 높으면 혈액 속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와서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은 더 빨리 망가져요. 그리고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많은데 이게 혈관을 확 늘렸다, 좁혔다 하면서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사구체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가이드라인 2023년 자료에서도 이 3가지 위험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임태수 씨, 올해 65세예요. 친구가 비트 주스가 빈혈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셨어요. 2달 뒤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대요. 응급실에서 혈중 칼륨을 재봤더니 6.3 MEQL이었습니다. 위험 기준인 6을 훌쩍 넘어서 있었어요. 부정맥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죠.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신장에 안전한 건 아니에요. GFR이 60 미만이시면, 그러니까 만성신장병 3단계 이상이시면 비트는 가능한 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GFR이 60에서 89 사이라면 전문의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그런데 다음 채소는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습니다. 2번째, 위험한 채소, 시금치예요. 아, 시금치요? 거기서 말이 막히시는 분들 이해해요. 시금치는 건강 채소의 상징 아닌가요? TV에서도 나오고 예전에는 병원 영양사 선생님들이 권하기도 했죠. 초록색에 철분도 많고 좋은 채소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누구나 좋다고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시금치 100개당 수산염 함량이 970mg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먹는 채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 수산염이 체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칼슘 수산염 결정이 만들어져요. 마치 깨진 도자기 파편이 가느다란 대롱안을 긁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세뇨관 안을 그 결정들이 긁고 지나가면서 염증을 만들고 반복될수록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요. 코리아 MED 신장학 저널 2021년 논문에서도 이 기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칼륨도 100g당 558mg예요. 수산염도 높고 칼륨도 높고 이중으로 위험한 채소예요. 전주에 사시는 최영숙 씨, 올해 70세예요. 딸이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매일 시금치 나물을 해드렸대요.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요.
6주가 지난 뒤에 어머니 크레아티닌이 1.8에서 2.4로 올라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혹시 식단이 바뀐 게 있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시금치를 매일 드신 게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좋다고 드린 게 독이 됐으니까요. 봄이 되면 집집마다 봄시금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겨울 지나고 처음 올라오는 봄시금치가 달달하고 맛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려고 밭에서 뜯어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 따뜻한 마음은 알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 봄시금치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드실 수 없냐고요? 대신 상추나 양배추를 드세요. 초록색 채소에 대한 욕구는 채워주면서 신장의 부담은 훨씬 적어요. 만약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GFR이 45 미만이신 분은 완전히 피하시고 GFR 45, 60이신 분은 한 주에 30지 이하로만 꼭 한번 데쳐서 물을 다 버리고 드세요. 수산염이 물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신장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시고요.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1위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겁니다. 정말로 놀라지 마세요. 샐러리 주스입니다. 샐러리 주스. 요즘 건강 유튜브에서 기적의 음료라고 불리는 그거예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마시면 몸이 다 해결된다고 하죠. 암도 낫고 혈압도 잡히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해요. 아이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장이 나쁘신 분한테는 이게 정말 독이 됩니다. 왜 샐러리 주스가 샐러리 줄기보다 훨씬 위험하냐고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샐러리 한 단을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씹어 먹으면서 조금씩 넘기잖아요. 식이섬유가 있으니까 포도당이든 미네랄이든 혈액으로 천천히 흡수돼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요. 그 큰 샐러리 한 단이 작은 컵 하나 분량으로 줄어들어요. 식이섬유는 찌꺼기로 다 버려지고 칼륨이든 나트륨이든 미네랄이 고농도로 농축된 액체만 남아요. 그걸 한 번에 쭉 들이키면 방파제 없는 해안에 갑자기 해일이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방파제.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막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샐러리는 나트륨 함량도 다른 채소보다 높아요. 나트륨이 높으면 몸에 수분이 더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식이요법 가이드라인 2023년 자료에서도 이 고농도 농축 주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춘천에 사시는 강병호 씨, 올해 63세예요. 아들이 아버지 건강 걱정돼서 비싼 착즙기를 사드렸어요. 건강 유튜브에서 샐러리 주스가 좋다는 영상을 보고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만들어드렸죠. 3주가 지났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혈중 칼륨이 6.8 MEQ-L이었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죽일 뻔했다며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샐러리 자체가 나쁜 채소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신장이 건강한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GFR 60 미만이신 분들한테는 샐러리 주스는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샐러리를 꼭 드시고 싶다면 국이나 찌개에 넣어 충분히 가열해서 소량만 드세요. 가열하면 칼륨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소량이니까 농도도 낮아지거든요. 건강을 위해 마신 그 한 잔이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만성신장병 3단계에서 5단계, GFR이 60 미만이신 분들이요. 이분들은 식단 변화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능이 남아있는 단계마다 허용되는 칼륨량, 인양이 다 달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되 반드시 개인 상황에 맞게 전문의한테 확인받으세요. 투석 중이신 분들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사실 투석 환자분들은 일반 만성신장병 환자와 식이 원칙이 거의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그대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신장 전문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따로 상의하세요. AC 역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또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일부 채소의 비타민 K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드시는 약이 있으면 의사한테 꼭 말씀하세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안 좋아진 분들, 당뇨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혈당과 칼륨과 인을 동시에 관리해야 해서 특히 복잡합니다. 내분비내과와 신장내과 두 곳을 함께 다니시면서 조율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습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물 마시는 방법부터요.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신장이 약하신 분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오히려 독입니다. GFR이 정상인 분은 하루 1.5, 2엘 정도가 적당하고 부종이 있는 분은 더 줄여야 해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밤새 쉬고 있던 신장이 서서히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는 피하세요. 안에 인이 엄청나게 숨어 있어요. 운동은요, 헬스장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집안에서 베란다까지 골목을 몇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20, 30분. 대한신장학회 운동 가이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단백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단,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크레아티닌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소금은 진짜 중요해요. 목표는 하루 나트륨 2지 이하, 소금으로 치면 5지 미만이에요. 문제는 소금 자체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김치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적이에요. 대신 들깨가루, 참기름, 마늘, 생강, 레몬즙으로 맛을 내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요. 한약, 홍삼, 프로폴리스, 클로렐라. 자연 성분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신장에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예요. 많은 건강기능식품에 칼륨이나 인이 높게 들어있거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게 있다면 아무리 자연 성분이라도 신장내과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확인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올리고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계속 높으면 신장 사구체가 천천히 손상돼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올려서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장기적으로 GFR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애호박과 빨간 파프리카와 양배추. 이 3가지는 신장의 친구입니다. 둘째, 시금치와 비트와 샐러리 주스. 이 3가지는 신장이 약한 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건강은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하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일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오후만 되면 발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인다면, 소변량이 갑자기 줄었다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충분히 잤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입안에서 쇠맛이 나거나 입냄새가 달라졌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내일 바로 신장내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오정민 씨 기억하세요? 강릉에서 시금치 대신 애호박으로 바꾸고 8주 만에 크레아티닌이 낮아진 분이요. 지금도 매일 애호박찜을 드신대요. 처음에는 맛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직접 만들어 먹인다고 웃으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손주들 곁에서 더 오래 웃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원에서 손주 손잡고 천천히 걷는 그 시간, 아이들 재롱에 배꼽 잡고 웃는 그 순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신장이 걱정되는 가족분께 꼭 보내주세요. 링크 하나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채소 중에서 어떤 걸 드시고 계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오래오래 웃음 가득하시기를 저 박도윤이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